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머니부모입니다. 지금 커버 화면에 우리 머니부모가 뭔가 열심히 캐고 있네요. 예, 보셨습니까? 히토류네요. 하루 전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로이터에서 이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낼 만큼 화웨이 관련 기술 전쟁과 함께 히토류 문제가 앞으로 핫한 미중 무역 분쟁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히토류 전쟁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슈 리포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뉴스가 되겠고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로이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로 취재한 내용들을 같이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토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는 레어 얼스라고 하고요. 영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데 흔히들 땅에서 캐내는 거 그러면 광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ORE 그 돌같이 생긴 것들을 주로 광물을 표시하고, 과거에는 히토리도 희귀 광물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토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하고, 아마 분말 상태로 진흙 상태로 추출이 되는가 봐요. 이 히토류는 원소 주기상에 17개 원소를 지정해서 그 히토류로 분류하는데, 이 17개 원소가 열 전도율, 전기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첨단 산업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석을 많이 쓰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스마트폰, IT 기기, 또 원자력 방사능 차폐 기능이 우수해서 원자로에도 관련 제품에도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현대 첨단 산업에서는 두루두루 쓰일 수밖에 없는 상품이 재료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요. 미국이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생산량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80년대 이후에 산업화되기 시작했죠. 그때 이후부터는 중국이 생산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생산하고 있고요. 매장량도 1위입니다. 미국은 매장량이 3위고요. 특히 이 히토리를 생산하는 데는 재련과 여러 가지 추출 기술에 굉장히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면 물론 극도의 공해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생산비 상의 비교 우위에서 뒤떨어지기도 하지만 공해 문제로 생산을 선진국들은 중지했다고 해요. 중국이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아실만도 하죠. 히토류가 언제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했냐면요, 미국이 무역 협상을 조건으로 오랫동안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무역 관세를 10%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측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그 보복으로 5월 10일 날 무역 관세를 2천억 달러의 관세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5월 10일 이전에 이미 중국 측의 류허 부총리와 경제 담당 부총리와 그 다음에 미국 쪽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요 세 사람들은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협상이 안 될 것 같다는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양쪽에서 각자 돌아가서 내부에 보고를 했을 테고, 협상이 원래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 5월 5일인가요? 우리나라 어린이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인상을 하겠다라고, 중국 측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3천억 달러 이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하겠다라고 트윗을 통해서 일단 알렸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에서는 5월 8일부터 시작될 협상을 하루 접고 5월 9일부터 참가하면서 불만을 드러냈고,
미국 측에서는 그냥 5월 10일 아침 0시 1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했죠. 미리 중국 측에서도 그 진행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0일 날 관세를 인상하자 시진핑 주석이 지방 순시를 했는데 바로 지방 순시 일정에 이 히토류 기업을 방문을 일정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중국 공산당을 세웠던 투쟁의 역사인 대장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히토류 생산 기업을 방문하면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질 것을 암시하고 향후에 희귀금속으로 히토류로 분쟁의 어떤 지렛대를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한 거죠. 그 이후에 5월 29일 하루 전에 이틀 전이죠. 이제 오늘 31일이니까 이틀 전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기관지를 통해서 미국에다 대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히토류를 수출 제한을 하면서 무역 분쟁에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당신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을 대한다면, 부당하게 대한다면 계속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이 히토류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히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자기 사용의 80%를 수입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2018년은 9,200만 달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그 미세한 양이죠. 5천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니까 수출량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양이 소량이지만 첨단 산업이라든지 군사 장비 산업, 첨단 산업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품목이고, 그래서 미국은 관세도 부과를 아직 안 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입분에 대해서는. 단 중국 쪽은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자기들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과거에 중국은 외교 분쟁 시에 이 히토류 수출 할당 제한을 쿼터를 두면서 일본을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이 WTO를 통해서 제소를 하면서 이후로는 그게 폐지가 된 걸로 로이터는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미국이 올해 초 3월인가요? 국가 안보 관련해서 명목으로 화웨이를 제재한 것처럼 만약에 히토류를 수출 제한한다고 하면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국가 안보상의 목적을 설정을 해서 할 공산이 큽니다. 한다고 하면 사실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기업 제재는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구글, 페이스북 등이 중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죠. 국가 안보상의 목적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화웨이 이전에 중국이 먼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대접한 측면도 있어요.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히토류 비관세 보복이 전면적으로 드러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지는 것이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유럽 자동차 관세 문제죠. 일본과 유럽까지도 협상을 또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중국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서 정리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년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통상 전략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과의 미국 협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좀 매듭이 지어져서 더 이상 잡으면 안 나오도록 자기들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될 것이 6월 말에 일본에서 있을 G20 정상회담이고요. 양국 정상이 이전에 만나게 또 공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5월 중순 이후부터 이런 불편한 흐름이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취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해를 압박하는 것처럼 중국은 카드를 꺼내면 힘들다라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협상을 재개하려는 지렛대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당분간은 G20 정상회담 전까지 기대를 희망을 걸어보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어쨌든 이 히토류가 지금 첨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당분간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히토류에 대한 비관세 보복전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금융 소비자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구독을 처음 오신 분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